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어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제가 강조해 왔듯이 이 개념을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물론 알고 나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다 겪어야지만이 그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을 직접 해보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퀘션을 알려준다고 해도 정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한다라고 컨셉을 잡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아무리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한들 장님이 딱 눈 떠가지고 코끼리를 전체 보는 것처럼의 어떤 개념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 장님의 손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가 뭐 다리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예전에 PRV를 설명드리면서 맨 처음에 가져왔던 로드맵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이 어디까지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 PRD 디바이스 중에서도 V 밸브에 대해서 리클로징 되는 밸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이징이라든지 인스톨레이션, 파이핑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나중에 실렉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왜? PRV에도 여러 타입이 있는데 장점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타입을 실렉션 한다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개념을 먼저 제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개념을 설명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려고 하면은 그 개념을 알아야지 데이터 시트에서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작성을 하겠죠. 틀리지 않고. 그래서 뭐 백프레셔 개념이라든지 CDTP라든지 뭐 PRV의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신입사원분들은 그 이 문턱 넘는 거 있잖아요. 이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사이징 하는 거라든지 뭐 인스톨레이션 이런 디자인은 인터넷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으려면은 어떤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왜 사이징 하는 거고, 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는 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개념을 모르면 그 눈 감고 이제 코끼리 만드는 거죠.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만지면은 도대체 이게 뭐 코끼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 아예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무언가를 할 때,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이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는 것도 왜 그런 거냐, 결국은 이거를 구매하기 위해서요. 사기 위해서, 퍼체스를 하기 위해서, PRV를 사고 그 인넷, 아웃렛에 연결되는 파이핑을 또 구매를 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되잖아요. 2인치인지 뭐 3인치인지. 그리고 또 플레어 스택 패키지거든요. 플레어 스택 패키지. 플레어 스택 패키지도 뭔가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뭔가를 데이터 시트를 작성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플레어 헤더의 파이프도 구매를 해야 되겠죠. 파이핑 팀이. 그럼 도대체 몇 인치야? 몇 인치인지 알아야지 구매를 해서 이거를 사이트에 딜리버리 해가지고 거기서 조립하고 건설을 할 거잖아요. 결국은 뭔가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고 RFQ를 작성하고 뭐 그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요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윗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알았어요. 개념을 잡았어. 왜 목적도 알겠고, 그래서 데이터 시트 작성하는 것도 요 윗부분을 알았는데, 이 사이징이라는 게 뭐예요? PRV 사이징? 단순하게 얘기해서
요 어떤 단면적으로 플로우가 나갈 건데 이 단면적을 구하는 작업이에요. 사이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사이징이라는 게 이 단면적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플로우 레이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플로우 레이트. 그래서 제가 이 사이징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플로우 레이트를 뭘 알아야지 사이징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 플로우 레이트를 모르는데 사이징 안만 설명해봤자 조금 개념을 좀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사이징은 뭐 이거 설명하는 건 쉬우니까 이퀘이션이니까 그거 따라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플로우 레이트 구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플로우 레이트를 구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플레어 로드라고 써놨는데 플레어 로드라는 거는 굉장히 현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단어예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플레어 로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플로우 레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플로우 레이스를 말해요. 이제 프로세스에서 뭐 베셀이 됐던지 아니면 컬럼이 됐던지 뭐 밸브가 됐던지 이 크기 사이즈에 가장 크게 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팩터가 뭐냐? 이 플로우 레이시예요. 쉽게 말해서 흘러야 될 플로우가 많으면 그 단면적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V를 사이징 할 때 당연히 그 PRV를 흐르는 플로우 로드, 플로우 레이스를 모르면 이거를 사이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PRD를 사이징 하기 전에 플레어 로드, 플로우 레이트부터 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두 번째로 할 수밖에 없는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에는 항상 어떤 설계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플로우 레이트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이징을 해? 그래서 이 설계 순서를 아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적인 순서도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레어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했는데 플레어 시스템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PRD, 그리고 PRD 양쪽에 붙어 있는 인넷, 아웃넷 파이핑, 그리고 각 그 PRV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요 헤더, 요거 플레어 헤더라고 하거든요. 요 플레어 헤더, 그리고 플레어 KO 드럼, 그리고 플레어 스택. 요거를 이제 통 털어서 플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PRD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만 그동안 해왔죠. 어쨌든 인넷, 아웃넷 파이핑이 됐건 플레어 헤더가 됐건 KO 드럼이 됐건 플레어 스택이 됐건 간에 이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플로우 레이스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레어 로드를 각 PRV에서 나오는 각 PRV에서 헤더로 가는 이 플로우 레이스를 알아야지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어 로드를 구하는 캘큘레이션은 굉장히 처음에 수행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돼야지만이 요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겠지만 엔지니어링엔 특히나 정말 순서가 더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전에서 뭔가 수행이 안 되면 다음 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 파악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일머리를 돌릴 수가 있겠죠. 보통 보면 직급 낮은 사람들은 지금 시키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일만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윗선에서는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알아야 밑에 사람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은 위에 사람이 봤을 때 센스 없는 사람이 되게 쉽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엔지니어링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라는 것이 항상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EPC 디테일 설계 단계에서는 그래서 뭐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제가 보편적인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엔지니어링적인 설계적 순서예요. 그 설계적 순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플레어 시스템 요거 있죠? 이 PRD라든지 인넷, 아웃넷 파이핑 요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설계적으로 플로우 레이스를 알아야 돼. 플로우 레이스를 계산을 해내야 돼. 요거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먼저 수행이 된 다음에 요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없이는 요걸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설계적 순서예요. 그래서 요 플로우 레이트 계산은 누가 하느냐? 프로세스, 화학공학을 전공한 프로세스 팀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요 플로우 레이스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만이 뭐 파이핑 엔지니어가 3D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알아야지만이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사이즈를 알아야 될 거냐. 이 KO 드럼의 사이즈를 알아야 될 거냐. 그래서 사이즈를 알아야지만이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그 사이즈를 토대로 해가지고 ID와 랭스 토대로 해서 이 베셀의 두께를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예? 강도 계산을 이제 계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계적 순서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선행 부서에서 어떤 선행돼야 될 설계가 수행이 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설계가 될 수가 시작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인스트루먼트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플로레이시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뭐가 정해져야지 이 인스트루먼트, 이 PRV도 사이징을 할 수가 있겠죠. 사이징하고 이걸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설계적 순서로 인해서 엔지니어링 설계가 순서대로, 순서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계적 순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에요. 설계적 순서대로 설계가 착착착 진행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엔지니어링적인 설계적 순서는 보통 요 단계에서 적용돼요. 요 단계. 베이직 디자인이라고 하죠. 기본 설계. 기본 설계일 때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기본 설계일 때는 정말 백지 상태예요. 진짜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일을 안 하면 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직 설계일 때에 적용이 많이 되는 어떤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때 지금 이러한 설계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다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 진행된 자료를 EPC에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 발주처가 여러 EPC한테 견적을 받겠죠. 견적을 받을 때 이때 베이직 프리피드라든지 피드 컨셉츄얼 스터디 때 만들어진 데이터를 넘겨줘가지고 EPC가 거기서 그거 토대로 견적을 내서 이제 수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EPC 단계에서는 이미 플로레이트 어느 정도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플로레이트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피드 여기서 디테일하게 했다라면은 요 KO 드럼 사이징도 돼 있을 수도 있고, 헤더 사이징도 예비로, 물론 이제 정확도가 낮겠지만은 어느 정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적인 순서는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요 처음 컨셉추얼 스터디라든지 베이직 엔지니어링, 베이직 디자인 때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일할 때 먼저 발주처가 의뢰를 해요. 네? 발주처가 의뢰를 해. 요 단계일 때.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컨셉추얼 스터디의 어떤 그 스테이지인지 아니면 프리피드인지 피드인지 요거부터 파악하는 작업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일하면 아마 요거를 경험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대기업 EPC에서 일하다 보면은 요 선행 피드라든지 컨셉추얼 스터디, 뭐 프리피드라든지 기본 설계 쪽을 접할 기회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해외에서는 발주처가 다이렉트로 요거를 이제 해달라고 의뢰가 종종 들어와요. 발주처라든지 아니면은 피드 회사라든지. 그래서 일을 의뢰 받으면 제가 어떤 단계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 왜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여기 스테이지라면은 EPC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타당성이 안 나오면 여기서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다가 굳이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확도도 그렇게 뭐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요하는 일인데 거기다 정말 디테일하는 것처럼 막 한다? 그러면 시간 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스테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젝트의 스테이지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하는 일은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발주처를 위해서 여기에 맨아워가 많이 들어가겠죠. 많은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겠죠. 그렇다고 발주처가 돈을 주진 않아요. 물론 돈 주는 데도 있긴 있어요. 이런 의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뭐 질문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도면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도와주느냐? 이걸 왜 하느냐? 돈이 안 됨에도. 왜냐면 이게 만약에 EPC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 피드를 했거든. 피드를 도와주고 아니면 피드도 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스펙도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대한 뭐 플랫플랜도 우리가 만들고 데이터 시트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패키지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이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스펙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EPC 단계에서 우리가 좀 선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 단계에서 EPC까지 오기까지 뭐 길면 뭐 3년, 뭐 한 4년, 짧은 뭐 2년 이렇게 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기까지 이 스테이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 뭐 1년, 2년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맨아워를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의뢰 받으면 스테이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제가 일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이 프리 피드라든지 피드 뭐 기본 설계 스테이지래. 그러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베이직 디자인은 정말 백지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대부분의 자료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가정 세울 건 세우고 스펙을 만들 건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발주처한테 이런 스펙으로 디자인을 하겠다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만약 내가 EPC밖에 안 해봤으면 멘붕인 거예요. 왜? EPC에서는 모든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 그런데 컨셉추얼 스터디라든지 피저빌리티 스터디, 프리피드 단계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황당할 정도로 정말 없어요. 뭐 문서도 몇 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이런 걸 할 건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스펙이 되는 프로덕트를 원해. 뭐 한 요정 되게 간단하게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EPC만 해봤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난감한 거죠. 왜냐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때는 파이핑 스펙도 없고 디자인 뭐 베이시스도 없고 라인 사이징 크라이테리아도 없고 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신 그렇게 이제 정확도는 요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안배도 잘 해야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다큐멘트들은 있어야 하는데 있나 하고 그 발주처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로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있죠. 컨셉추얼 스터디, 뭐 프리피드, 피드, 그 기본 설계, 베이직 엔지니어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플레어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웃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왜? 이걸 왜 잡아줘야 돼요? 이거 하는 이유가 EPC 하려고 하는 거잖아. EPC한테 쫙 뿌려가지고 ITB 뿌려가지고 견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있어야지 EPC가 견적을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도 발주처로서 요거 플레어 시스템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단계에서 기본 설계할 때 플레어 시스템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어 시스템은 공정 설계적으로 기본 설계, 베이직 프로세스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어떤 설계예요. 베이직 엔지니어링과 디테일 엔지니어링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리고 스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베이직은 공장이 설계 시에 지켜야 될 스펙이 됐든지 뭐 각종 도면, 뭐 문서 그리고 건설하게끔 어프로드가 되지 않은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백지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백지라고 해도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다 이제 그거를 카피하고 쓰겠죠. 뭐 어쨌든
기본 설계는 내가 어떠한 디자인 베이시스로 뭔가 베셀을 사이징하고 뭔가를 하겠다. 그럼 기본적인 스펙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자인 베이시스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해서 꾸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백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를 기본 설계라고 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디테일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디테일은 진짜 이 도면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베셀을 만들고 건설하기 위한 어떤 도면을 하는 어떤 그런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상세 설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세 설계는 어프로브드가 딱 돼요. 어프로브드를 찍어요. 이거 도면대로 만들어도 돼. 근데 기본 설계는 어프로브드가 아니에요. 누가 어프로브드 한 게 아니야. 왜? 그거 자체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프로브드가 아닙니다. 건설을 위한 어프로브드를 또 많이 쓰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프릴리미너리예요. 예비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직은 백지 상태에서 만드는 거, 디테일은 베이직 상태에서 만든 어떤 많은 설계적인 이미 플레어 시스템도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거 가지고 그걸 더 디벨롭 시키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업데이트 시킬 건 업데이트하고 디벨롭 시키는 거를 이제 말한다. 그게 이제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플레어 시스템이 디자인이 왜 베이직 프로세스 디자인의 마지막 부분이냐고 했냐면은,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기본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제 종종 보면은 기본 설계를 화공 엔지니어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기본 설계라고 해도 프로세스 팀이 할 기본 설계가 있고, 뭐 전기 팀이 할 기본 설계가 있고, 뭐 각 부서마다 하는 기본 설계가 있는 거예요. 백지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기본 설계를 프로세스 화공 엔지니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화공 쪽에 관련된 기본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 구분할 거예요. 기본 설계라고 만약에 제가 말을 하면은 전체적인 모든 부서의 기본 설계를 말하는 거고, 프로세스 부서의 기본 설계라고 하면 제가 베이직 프로세스 디자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베이직 프로세스를 붙일 거예요. 뭐 만약에 인스트루먼트다 그럼 베이직 뭐 인스트루먼트, 아니면 전기다, 아니면 뭐 하면은 베이직 일렉트리컬 디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백지 상태에서는 전기적인 것 스펙도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 공장은 미디엄 볼티지는 몇 볼트고, 뭐 로우 볼티지는 몇 볼트고, 헤르츠는 몇이고, 그런 것도 스펙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기본 설계할 때 만드는 거예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그런 어떤 스펙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콘센트는 몇 볼트고, 이런 거를 스펙을 짝짝짝 다 만드는 거를 이제 기본 설계를 그 전기 파트는 전기 엔지니어가 하고, 화공 파트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한다. 물론 이 모든 것도 기본 설계도 순서가 있겠죠.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공장의 어떤 그 볼티지라든지 이거는 전기 엔지니어가 화공 먼저 선행 설계 없이도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플레어 시스템이 제가 기본 설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기본 설계의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플레어 시스템은 전기팀이라든지 여기랑은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플레어 시스템의 기본 설계 마지막 단계라는 건 프로세스에 한해서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플레어 시스템 디자인이 베이직 프로세스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 설계는 뭐라고 했어요? 정말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발주처가 백지 상태에서 NCC 디자인을 이제 맡겠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 각 부서 있잖아요. 프로세스, 인스트루먼트, 파이핑, 요 각 부서에서도 선행돼야 되는 설계가 있다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프로세스 팀에서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라든지 파이핑, 메케니컬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부서적인
순서가 있지만은 이 프로세스 엔지니어, 프로세스 팀에서도 할 일이 엄청 많겠죠. 뭐 디자인 베이시스를 만든다든지, 라인 사이징을 한다든지, 이퀴먼트 사이징을 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P&ID를 작성한다든지, PFD를 작성한다든지, 히든 매스 밸런스를 작성한다든지 여러 일의 종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또 파이핑도 각 부서별로 일이 많단 말이에요. 라인 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랍 플랜, 뭐 파이핑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3D 모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플레어 시스템이 마지막에 수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CC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기본 설계를. 그런데 처음부터 플레어 시스템을 하려고 이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플레어 시스템을 할 때 이 플레어 스택을 데이터 시트를 써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데이터 시트를 써야 돼. 그럼 어때요? 이 단면적을 구해가지고 이 스택도 어떻게 보면 파이프잖아요. 파이프의 사이즈를 구해야 되는데 이 단면적을 구하려면은 여기로 흘러가는 가장 큰 플로우 레이스를 알아야 되겠죠. 플로우 로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플로우 로드를 알기 전까지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플로우 레이스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각 PLV에서 나오는 플로우 레이스를 계산을 해야 돼. 이거 계산을 해야지만이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요 KO 드럼도 구할 수 있고, 요 헤더도 사이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개별로 나오는 릴리빙 로드 플로우 레이스를 구해야 돼. 그럼 이 플로우 레이스를 구하려면은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뱃셀을 알아야 돼. 뱃셀의 사이즈를 알아야 돼. 예를 들면 파이어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이 뱃셀에 리퀴드가 어느 정도 차 있어. 그러면 불이 일어나면은 힛 인풋이 돼요. 힛 인풋이 되는 만큼 이제 그 베이퍼 라이징이 되겠죠. 베이퍼 라이징 되는 그 양만큼 빼줘야 되는데, 그럼 이 베이퍼 라이징 되는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서피스 에어리어를 구해야 돼요. 뭐라고 하죠? 이 겉의 에어리어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뱃셀 겉 에어리어 있잖아요. 웨티드 서피스라고 하는데, 이 서피스 에어리어를 구하려면은 이 뱃셀의 사이즈를 알아야 돼. 그럼 이 뱃셀의 사이즈를 알려면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 플로우렛이 흘러가는 뭐 덴시티라든지 비스코시티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힛 캐파시티, 레이턴트 힛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럼 레이턴트 힛 이런 피지컬 프로퍼티스를 알려면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예?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야지만이 요 사이징을 하고 요거를 사이징 해야지만이 플로레이스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각 PLV에서 나오는 플로레이스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각 플로우 레이스를 구하면은 이 플레어 헤더 사이징을 할 수가 있고, 요걸 할 수가 있고, 요 스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어 시스템은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그 일이 많이 있겠죠.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 토대로 뭐예요? 뭐 PFD랑 히든 매스 밸런스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요거 토대로 뭐 만들어야 돼? P&ID도 만들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PLV 하나가 이 한 뱃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뱃셀을 보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개의 뱃셀을 보호하는 거를 정하려면은 P&ID를 그려봐야 돼. P&ID를 그려보고 밸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P&ID가 나와야 되고 PFD가 나와야 되고 뭐 그 이퀴먼트의 사이징에 돼야 되고 데이터 시트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거 셋 프레셔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셋 프레셔는 디자인 프레셔랑 같게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디자인 프레셔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레어 시스템 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 설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설계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비로소 요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본 설계, 프로세스 기본 설계의 마지막 단계에 수행되는 디자인이다. 플레어 시스템 디자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닉이라는 엔지니어가, 실력 좋은 엔지니어가, 예를 들어서 실력 좋은 엔지니어가 이 기본 설계를 다 했어요. 이때 피드 단계에서 기본 설계를 다 했어. 다 해가지고 스펙도 다 만들어주고 디자인 베이시스도 다 만들어주고, 뭐 전기 엔지니어는 이 공장에 뭐 로우 볼티지, 하이 볼티지, 미디엄 볼티지 다 정해주고, 헤르츠 다 정해주고, 뭐 인스트루먼트 엔지니어도 이렇게 스펙을 다 만들어가지고
기본 설계를 다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닉이라는 엔지니어가 이 플레어 시스템을 어느 정도 디자인을 다 했어. 그래서 요 스택 사이즈라든지 케이오 드럼 사이즈, 헤더 사이즈도 프리리미너리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 어떤 디자인 그 베이직 패키지라고 해요. 그걸 만들어 주면은 이제 EPC가 견적을 해가지고 뭐 GS 건설이 됐든지 그래서 수주를 하겠죠, EPC가. 그럼 EPC에서 하는 일은 뭐냐? EPC에서 수주를 하니까 이 피드 때 이 닉이라는 엔지니어가 이미 다 만들어 놨어. 물론 이제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빨리 하기도 하고 이제 정확한 디테일한 정보 없이 에스티메이션을 많이 한 값이니까. 그래서 EPC에서 처음에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닉이라는 엔지니어가 피드 때 한 디자인을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얘가 닉이라는 애가 뭐 했다는데 이게 과연 플로우 레이시 100kg per hour로 흐른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맞게 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때 피드 단계에서는 디테일하게 이 사이즈도 완전히 픽스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했는지, 뭐 얼라블 프레셔 드랍은 각 이퀴먼트마다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하고, 물론 이걸 견적 때 체크를 해가지고 잡아내야 되지만은 이제 디테일 설계 때 이미 닉이라는 엔지니어 한 거를 다 리뷰를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실제로 건설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 때는 제가 그랬죠.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그 기본 설계에서 만들어진 거를 디벨롭 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좀 많이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설계적 순서를 설명하느냐고 이렇게 왔죠. 어떻게요? 이러한 설계적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계적으로 순서가 이루어지면서 요거에 따라서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요 기본 설계 부분에서 좀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 기본 설계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선행에서 설계가 안 되면 요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EPC에 오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 기본 설계에서 닉이라는 엔지니어가 다 어느 정도 해놨어. 플레이어 시스템 디자인도 어느 정도 해놨어. 해놨기 때문에 꼭 이 설계적 순서만 반영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일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 가지고 뭐 파이핑 엔지니어가 미리 일을 프리리미너리 예비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PC 오면 거의 막 동시에 막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미 데이터가 기본 설계 때 스펙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설계 기준은 설계적인 순서다. 그 다음 기준은 뭐냐면은 이 엔지니어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고 했죠. 왜? 모든 건설에는 이 공사 기간,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공기가 그 두 번째 기준이라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랜트에서는 무언가를 제작을 해서 사이트에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사이트에서는 그 딜리버리 된 이퀴먼트들 뭐 베셀이라든지 컬럼이라든지 파이핑 요거를 조립하고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작해야 하는 아이템들이 각각 제작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 수량이 많고 설계와 제작이 좀 까다롭고 복잡할수록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만큼 프로젝트가 시작하자마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템부터 빨리 협력 업체에 오더, PO, 퍼처스 오더, 구매하겠다는 오더를 내려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준은 각 아이템별 제작 기간이 엔지니어링 순서 기준의 중요한 팩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떤 컨셉추얼 스터디라든지 프리피드, 피드 요 때는 설계적인 순서가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하면 EPC가 되면은 공기도 굉장히 이 설계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뭐 P&ID라든지 PFD 요런 거를 설계를 시작할 때 뭐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것도 보지만 스콥을 항상 생각을 해요. 스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지금 요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은 패키지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플레어 스택은
뭐 스팀 라인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그니션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패키지한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파란 부분은 패키지한테 주는 부분.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피드를 하다 보면은 이 스콥도 이제 정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스콥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파이프는 파이핑 팀이 하겠구나. 요 패키지는 메케니컬 팀에서 다루겠구나. 그리고 파이핑 요 헤더도 파이핑 팀에서 하고, 그리고 PLV는 어디야? 파란색은 인스트루먼트 팀에서 하겠구나. 그리고 요 빨간색 부분 베셀이죠. 베셀은 메케니컬 팀에서 요거를 뭐 발주내고 이렇게 하겠구나. 요거를 스콥을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유관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지금 스콥 있잖아요. 이 패키지가 있고 베셀이 있고 파이핑이 있고 뭐 PRV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 베셀을 만드는 이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우리 전체 프로젝트 기간이 1년이야. 1년 안에 다 만들어야 돼. 근데 베셀만 만드는데 뭐 8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면 프로젝트 시작하자마자 2개월 안으로 빨리 이 베셀의 데이터 시트랑 모든 어떤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PRV는 제작 기간이 예를 들면 뭐 한 달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총 공사 기간이 1년이고 이 베셀 제작 기간이 8개월이에요. 그럼 빨리 요거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밸브는 좀 나중에 해도 돼. 한 달밖에 안 걸리니까 제작하고 딜리버리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계 순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PC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베셀이 가장 오래 걸리니까 이 이퀴먼트부터 사이징하고 체크하고 피드 단계 베이직 기본 설계에서 한 요 이퀴먼트들 있잖아요. 컬럼이 됐든지 이 베셀이 됐든지 뭐 펌프가 됐든지 이런 그 납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메케니컬 팀도 쪼임을 당할 거거든. 스케줄 팀한테. 프로젝트 시작하자마자 두 달 이내에 빨리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케니컬 팀을 쪼면 메케니컬 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프로세스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아이템이 납기가 기니까 이 메케니컬 팀에서 요청을 빨리 하겠구나. 패키지 아이템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메케니컬 팀이 스케줄 팀한테 쪼여서 요거를 우리한테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내가 뭐 유닛 리더다라고 하면은 스케줄도 보고 일의 순서를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빨리 지금 이퀴먼트 나가야 되니까 이거부터 하려면은 시뮬레이션 빨리 해가지고 요거 사이징 체크해가지고 픽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의 순서가 되는 거죠. 이제 보통은 베셀 같은 경우에는 뭐 베셀이 여러 개가 있겠죠. 컬럼도 있고 프레셔 베셀들이. 그러면 뭐 컬럼은 뭐 A 업체, 베셀 하나는 뭐 B 업체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베셀을 몽땅 다 뭐 한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거를 한 업체에다 주려고 해요. 왜? 그게 이제 편하니까. 물론 A라는 업체가 캐파가 안 돼. 뭐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벤더 실렉션 할 때 그 벤더의 워크로드도 다 같이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뭐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따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제 베셀 만드는 업체한테 몰아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셀이 빨리 디자인이 돼야 돼요. 그럼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일하는 순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설계적인 순서도 있지만 EPC쯤에 오면은 이 제작 기간을 고려한 공기를 고려한 팩터도 이 설계 순서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충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베셀부터 빨리 해야 되는라고 하는데 베셀이 돼야 베셀부터 할 수가 또 없단 말이에요. EPC 오면은 스케줄 팀에서 야, 베셀 데이터 시트부터 빨리 만들어줘라고 하는데 이제 베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도 체크를 해야 되고 P&L도 체크를 해야 되고 요거가 먼저 돼야지 요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PC쯤에 오면은 요런 것들이 상충이 되는 때가 있어요. 기준이. 설계적인 순서랑 어떤
그 공기의 어떤 기준이 두 개가 상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또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플레어 시스템에 또 이제 디테일한 설계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 순서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